직업상담사 2급 실기 이 영상만 보면 100% 합격한다. 2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 변인, 조절 변인 세 가지를 쓰십시오. 직무 일을 하는데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건데 이 스트레스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무언가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변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뭐냐? 직무 스트레스 매개 변인 조절 세 가지. 성통사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성격 통제 사회라는 거야.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 통제를 하고 있는데 하다가 성격까지 통제하는 사회가 온 거죠. 성통사, 성격 통제 사회. 성격, 우리 필기 시험 칠 때 많이 외웠죠. 성격 유형. A 유형은 어떻습니까? 다혈질이고 좀 급하고 성취 지향적이었죠. B 유형은 여유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요? A 유형이 성격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 스트레스 매개 변인 첫 번째 성격 유형이 있다는 거죠. 통제는 뭐냐? 통제의 위치라는 거죠. 외제적인 통제 유형, 내재적인 통제 유형이 있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사람들, 막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중에 밖으로 드러내는 외제적 통제 유형인 사람들이 더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성격 통제 사회, 사회적 지원에 따라서 사회적 외부의 지원에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가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는 거죠. 지원이 있다고 해서 뭐 다 좋은 거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 변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몇 가지 변인들이 있다는 거. 이거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적어지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성통사, 성격 통제 사회. 성은 뭐라고? 성격 유형. A 타입, B 타입, A 유형, B 유형. 누가 더 많이 받는다고 스트레스를요? A 유형이 더 많이 받는다고요. 급하고 다혈질적이니까. 통제는 뭐라고요? 통제 위치, 외제적 통제, 내재적 통제해서 외제적 통제 유형이 더 쉽게 스트레스 받는다. 사회적 지원에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가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금 써보십시오. 스탑 하고 이거 이제 시간 딱 정해놓고 외우면서 써보십시오. 142번 라자루스가 개발한 다중양식 치료, 뭐 중다양식이라고 합니다. 중다양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중양식 치료라고도 합니다. 라자루스가 개발한 다중양식 치료, 심리 치료의 핵심 개념인 베이직 아이디를 설명하십시오. 라자루스라는 학자가 개발한 거에 뭐냐? 스트레스의 원인과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만든 방법인데 이걸 베이직 아이디라고 합니다. 이 베이직은 결국 이제 영어의 약자겠죠? 이 베이직 부분은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아이디 부분은 해소 방법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시험 칠 때 영어로 베이직을 쭉 적어 놓습니다. BASICID 적어 놔요. 괄호 적어 놓고 이 안에 쓰는 거예요. 괄호 안에 베이직은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괄호 안에 한국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키워드 라자루스 개발 심리치료, 라자루스 개발 심리치료, 베이직 아이디, 키워드 행정감심 인대약, 행정감심 인대약. 어렵습니다. 말로 따라해 보십시오. 행정감이다. 라자루스 개발 심리치료는 행정처분감이야. 행정감이다. 그리고 중간에 넣어두시고 예, 마음이 다쳤어. 마음과 인대가 다쳤어. 우리 발에 인대가 있죠. 마음과 인대가 다쳐서 약이 필요해. 행정처분감이야. 인대약. 어쨌든 말을 그냥 알아서 맞추시면 됩니다. 행정감, 인대약. 행정감심, 인대약. 행정감, 인대약. 라자루스 개발 심리치료. 행은 뭡니까? 한번 추측해 볼까요? 안 보고 해봅시다. 행정, 정서, 감정, 심상, 인지, 대인관계, 약물치료. 쉽죠?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행동, 정서, 감각, 심상, 인지, 대인관계, 약물치료입니다. 이것만 쓰면 됩니다. 너무너무 쉽죠? 베이직 아이디는 그대로 적어주니까 다시 한번 라자루스 개발 심리치료 뭐라고요? 키워드 같이 외웁시다. 키워드 행정 감심 인대약. 무슨 약? 인대약. 행정 감심 인대약.
행은 뭐라고요? 행동, 정, 정서, 감, 감각, 심, 심상, 인지, 대인관계, 약물치료. 그렇죠. 쓰는 거 이제 쉽습니다. 쓰는 거 어떻게 쓰냐면 행동, 얼마나 행동적인가에 따라서 뭐 얼마나 행동적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얼마나 행동적인가 이것만 써도 됩니다. 정서, 얼마나 정서적인가. 감각, 얼마나 감각으로부터 오는 쾌락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가. 심상, 생생한 상상을 하는가. 얼마나 생생한 상상을 하는가. 인지, 일이 되는 과정을 추론하기를 좋아하는가. 대인관계, 얼마나 사교적인가. 대인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약물치료, 불필요한 약물과 과잉 복용을 하고 있는가. 피하는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쑥 쓰시면 됩니다. 143번. 일반적으로 경력 단계는 초기, 중기, 말기 경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이 경력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초기, 중기, 말기라고 하는데 경력 단계별로 이제 경력을 더 개발하는 기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씩만 써보자. 그럼 초기, 중기, 말기에서 한 가지씩 쓰면 되겠죠? 초기, 중기, 말기에서 한 가지씩 쓰면 됩니다. 경력 단계별 경력 개발 기법. 키워드 오순은. 이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오순은. 예, 외워두십시오. 경력 단계, 경력 개발 기법의 대가 오순은 강사님, 경력 개발 기법의 대가 오순은 교수님, 오순은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순환제, 은퇴.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순환제, 은퇴. 초기 단계에서는 종업원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 해서 이 사람 경력을 이제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알려주는 거죠. 중기 단계에서는 직무순환제. 만약에 행정만 하고 있으면 이 행정만 계속하면 발전이 없으니까 2년 3번에 한 번씩 회계도 시키고 그 다음 프로그램도 시키고 그 다음 뭐 또 다른 것도 시켜보고 이렇게 직무를 순환시킴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을 더 발전시켜 주는 거죠. 말기 단계는 뭡니까? 이제 퇴사하기 전이니까 그냥 퇴사시키면 안 되겠죠. 또 이 퇴사 전에 필요한 업무들 또 나가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은퇴 전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죠. 다시 한번. 경력 단계별로 경력을 개발하는 기법이 있는데 초기, 중기, 말기 하나씩만 써보자. 오수는 강사님이 잘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오리엔테이션. 종업원 오리엔테이션. 도는 거. 순환제. 뭐 순환제? 직무 순환제. 은퇴 전 프로그램.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144번.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 5가지를 쓰시오.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머리로 받아들일 때 이걸 머릿속에서 정보를 처리하겠죠. 우리가 머리로 정보를 처리하겠죠. 이 이론에서 제시할 때, 이 이론에서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때 보니까 과정이 있더라. 정보를 머리로 들어온 다음에 결정을 할 때 과정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5가지를 써보자 합니다. 키워드 의분, 통가집. 집입니다. 무슨 집이라고요? 통가집. 통가집인데 의분, 통가집.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죠. 의사소통합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거죠. 통합을 한 다음에 가치 부여 또는 평가를 하고 집행 또는 실행한다. 다시 한 번 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의사소통하죠. 의사소통. 막 질문들 받아들이고 정보를 막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분석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겠죠. 평가한 다음에 실행하는 거예요. 의분, 통가지.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뭐라고요? 의사소통. 분석. 통합. 가치 부여. 집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외운 다음에 오른쪽에 쓸 것들을 외워보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뭐냐? 뭐 그냥 써도 돼요. 뭐 사람들과 의사소통해서 뭐 송출하고 의사소통해서 그것을 뭐 부호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답을 정확하게 쓴다면 질문들을 받아들여서 부호하며 송출한다. 분석은 한 개념적 틀 안에서 문제를 찾아 분류한다. 통합 일련 행위를 형성한다. 가치 부여.
성공과 실패의 확률에 따라서 미칠 파급 효과를 판단한다. 집행, 책략을 통해 계획을 실행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145번.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 5가지를 쓰십시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아까 얘기했죠? 머리로 받아들이고 정보를 처리하는 이론에서 죄송합니다. 145번. 노동 수요 결정 요인 5가지를 간단히 기술하시오. 145번. 노동 수요 결정 요인 5가지를 간단히 기술하십시오. 뭐냐? 노동 수요, 일자리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걸 결정하는 5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작아지는 건 사람들한테 주도적으로 달려 있는 겁니까? 회사, 직장에 주도적으로 달려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업주한테 달려져 있는 겁니다. 사업주, 사업장, 이 회사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많아지고 적어지냐 이런 게 좀 달려져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쓰면 되겠습니다. 노동 수요, 일자리가 많아지냐 적어지냐 결정적인 요인 5가지. 키워드 노기생 최다, 노기생 최다, 공시생 최다, 공무원 지망생 최다, 무슨 뭐 대학생 최다. 근데 이거는 대학생이 아니고 노기생 최다, 노기생 최다. 노동 수요 결정 요인 노기생 최다. 예, 기생충 영화도 있죠. 노기생충 최다, 노기생 최다. 노동의 임금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적어지죠. 일자리 수요, 일자리가 적어지겠죠. 노동의 임금에 따라서. 두 번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막 이 최신 기계들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겠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일자리가 이렇게 적어지고 많아지겠죠. 세 번째,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품들을 많이 만드냐, 적게 만드냐에 따라서 또 일자리가 많아지고 적어지겠죠. 최종 생산물의 수요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인기 있던 상품이 이제 인기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최근에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를 많이 사지 않아요. 그 메이커를 많이 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 문을 닫는다 하고 있는데 결국 수요 변화에 따라서 또 일자리가 결정되겠죠. 마지막으로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에 따라,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에 따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엄청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가격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기도 하겠죠. 그거를 더 이상 만드는 걸 포기하겠어. 그러면 또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노동 수요 결정 요인 5가지. 노기생체다. 노기생체다. 뭐라고요? 노동 수요. 노동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다시. 예. 뭐라고요? 노동의 임금에 따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 최종 생산물의 수요 변화에 따라.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에 따라. 이해하시면 쓸 수 있습니다. 혹시나 실제로 시험 칠 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막 만드세요. 그냥 만드세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쓰면 되겠죠. 수요에 따라 생산성의 수요에 따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말을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전히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